문제는 영어는 뭐 일반 학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문제는 국어랑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국어 먼저 할게요. 국어 국어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게 어떤 공식화 혹은 기계화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국어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유형.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먼저 보고, 쉽게 얘기할게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추론하고 추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국어할 때 유형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어떤 독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읽었을 때 문제를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국어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유형을 다 판 다음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지문에 문제가 나오고 어떤 지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좀 지문을 편안하게 읽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독해는 지문을 자세히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추론해서 푸는 어떤 방식이 되겠죠. 이거를 굳이 두 개를 다 연습한다? 요것도 있는데, 일단은 학원에서 대중 강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대중 강의는 보통 1번을 정립합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여기서 많은 공식들이 나오죠.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고액과에서는 요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2번만을 팝니다. 알겠죠? 2번만 파요. 왜냐면은 요게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어떤 너무나 쉽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어떻게 한다? 기계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계? 독해 기계. 이렇게. 나를 독해 기계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해요. 그러면 독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궁금하죠? 그쵸? 이미 수업을 저는 다 해놓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강의를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읽는 걸 연습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국어 독해 연습 방법이 있어요. 독해 연습. 그냥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어렵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1번. 글을 읽을 때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속독이 돼야 돼요. 속독이 된다는 게 글을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자, 저번에 강의 해놨죠. 이것도 링크 다 달아드릴게요. 이미지화가 빨라야 돼요. 알겠죠? 이미지화가 빨라야 돼. 이걸 언제 쓰죠? 이걸 소설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시에서 많이 쓰고, 기본적인 문학 작품에서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거를 굳이 뭐 또 어디다 쓰냐면 좀 쉬운 화작? 여기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죠. 속독은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요게 익숙해지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제, 또 핵심어, 또 핵심 문장 찾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연습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력, 어떤 문제 푸는데 도움을 요걸 못 찾는 거잖아요. 이건 다 찾을 줄 알아.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돼.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근데 2단계는 요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주제는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핵심어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거고, 핵심 문장 같은 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전개에 따른 내용, 전개에 따른 어떤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어떤 처음 말했듯이 요건 찾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응용이 되지? 이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죠. 하지만 2단계는 요걸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소설, 시, 문학 작품에 많이 쓰고, 또 2번 같은 방식은 어디다 쓸까요? 화작이랑 그리고 또 비문학, 요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단계예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내가 속독이랑 이미지화도 빨리 됐고, 그 다음에 핵심도 잘 찾아, 그쵸?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기호를 잘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장 정리, 또 문단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은 제가 올려놨죠. 이것도 국어도 제가 몇 강을 찍었죠. 최근에 한 10강 정도, 11강 정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게 독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독해 기법, 또 비문학 독해 기법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호를 써서 문장을 정리하고 문단을 정리해서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지문을 풀 때 어떤 문항이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글을 읽는다? 이거는 다 X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내가 정리해 놓은 거를 보는 거예요. 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장 정리, 또 문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도 익숙하게 돼야 돼요. 자,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3번이에요. 기호로 쓰면서 문장 정리, 문단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핵심어, 찾아야 되겠죠. 또 주제 찾아야 되겠죠. 또 핵심 문장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게 일단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주제, 핵심, 전개 방법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알아야 되죠? 배경, 상황, 또 감정, 요 순으로 전개되는 걸 이해하면서 여기서 어떤 소재, 그쵸? 어떤 내용,
전개에 따른 독해 방법. 이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게 3단계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기계라 그래. 기계, 독해 기계 이런 게 연습이 많이 되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자, 그럼 4단계. 내가 정리를 좀 했어. 그리고 좀 이제 알겠어.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이게 문제로 적용이 이게 안 돼. 야, 내가 좀 이제 정리도 할 줄 알겠어. 또 어떻게 읽는 줄도 알겠어. 그런데 문제로 적용이 안 돼서 내가 성적이 좀 애매하네. 또 이거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는 거 많이 겪을 거예요. 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 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요게 어려운 거잖아요. 요게. 그쵸? 또 주제문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방법들, 요게 우리는 바로 4단계가 되겠죠. 4단계에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4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모르겠네. 어떤 게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없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 요거에 대한 내가 감을 잡아야 돼. 알겠죠?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을 잡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려줄게요. 반복. 알겠죠?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문장을 정리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정리하냐면, 모든 사실, 또 모든 내용, 이거를 다 정리해요. 다시 말하면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한 30가지야. 30가지를 다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한 5개밖에 안 써. 그러면 어떻게 30개에서 5개를 골랐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외를 정말 받아야만 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 일단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출제자는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내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5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4단계 핵심이 뭐냐면 반복이야, 반복. 알겠죠? 자, 4단계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반복. 이래서 어떤 딱 글을 읽었을 때 이제 내용 정리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찾고 흐름을 찾고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요. 하다 보면 돼. 알겠죠? 저도 이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걸 많이 가르쳐주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여기서 포인트를 정확히 찝어줄게요. 포인트를. 내가 100가지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정보 전달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니까 다 정리했어요. 그냥. 이렇게. 1번, 2번, 뭐 3번 다 정리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 이렇게 문제에서 내가 정리한 것 중에 문제에서 어떤 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 알겠어요? 어떤 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 어떤 게.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것들 중에 쓸데없는 걸 쳐내야 돼. 다 쓰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어떤 요약 정리하는 독해력을 키우는 그 감을 찾아야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올라가요. 독해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은 모든 내용을 많이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핵심 반복하면 생기는 거야. 반복하면. 뭐라고요? 반복. 얼마나 반복하나요? 요게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방법들이. 한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이면 요게 대부분 잡혀요. 방법만 알면 돼. 방법만. 알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 5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문제 못 풀어.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내가 독해를 하면서 방금 말했던 요약도 잘해. 또 핵심도 이제 잘 찾아.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게 뭐냐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냐면 출제자의 의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파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해를 할 때 크게 3가지가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1번이 뭐냐면 전개 방식. 이 전개 방식이 뭐냐면 어떤 핵심어, 또 주제, 또 주제 문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쉽게 또 자연스럽게 머리에 잡혀요. 패시브로 잡혀. 이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핵심어, 또 문단, 또 이 지문 전체의 주제, 또 문단의 주제 문장, 이런 것들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알겠죠? 이런 것들 당연히 기호를 통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개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내용이 잡혔는지 뼈대를 잡는 거죠. 뼈대. 쉽게 말하면 뼈대.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2번.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가 보여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 뭐 A, 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뭐 A, B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소문자. 대충 다 알죠.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또 글을 읽다 보면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센스 있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뼈대에 따른 어떤, 다시 말하면 목적, 글의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그게 인과관계, 이상하다.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가 되는 게 요즘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응용이 이어지죠. 응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게 큰 핵심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알면, 전개 방식을 또 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가 머리에 그려지게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이 세 개가 그냥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잡히게 돼요. 어떤 전개 방식이 되고 어디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3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독해의 기계가 된다 할 때까지 이렇게 연습시키는 게 바로 고액과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고액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죠. 문제만 많이 풀고 때려넣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보통 이 지문이 이렇게 있죠. 5단락이 있고 이제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이 지문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요거를 푸는, 잘 안 나온다. 요거를 푸는 연습을 하잖아요. 맞나요? 그쵸? 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지문을 읽었어. 5단락을 이렇게 읽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되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전개 방식이 나오고 또 어디서 문제가 나오며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이 됐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여기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게 실제 문제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나요? 우리 보통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죠. 혹은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을 유추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내봤어.
다시 한번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내봤어. 혹은 문제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고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문제 그대로 나왔어. 보기에 나왔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굳이 문제를 안 풀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게 이미 파악이 됐고 문제를 낼 정도가 되면 문제 푸는 건 쉬우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때부터는. 맞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하는 말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문제다. 됐나요? 여기 출제된 문제를 내가 맞추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미 국어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게 비문학, 문학, 화작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문학도 종류가 많죠. 일단 고전 비문학이 있고 또 쉬운 거 기본적으로 못 풀 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지문과 사회과학 지문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모든 전개 방식과 읽는 법이 익숙해야 돼요. 알겠죠? 문학 같은 경우도 뭐가 있죠?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고전 시가 있고 고전 소설이 있어요. 현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수필도 나오겠고 시나리오도 나올 거예요. 산문도 나오겠고 고전 산문, 현대 산문 나오겠죠. 여기에 따른 전개 방식과 문제 풀이 방식이 다 달라야 돼요. 화작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요걸 좀 구분을 못 하더라고. 예를 들어줄게. 예를 이 비문학과 또 화작이 화법 지문이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쉽고 어렵고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전개 방식이 달라요. 전개 방식. 어떤 의미냐면 화법은 말하는 법이기 때문에 핵심이 뒤에 있어요. 비문학은 일단 주제를 받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설명이나 강조나 혹은 인과 관계 여기에 따른 전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설명이 들어있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접근 방식, 내용 요약 방식, 문제 스타일이 전혀 다르게 돼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각자 다 잡아 나가는 거예요. 다 다른 방식으로. 요게 기계화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 알겠나요?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어떤 자료들, 강의 올려놓은 이 자료들은요, 이걸 연습하기 위한 기본 재료들입니다. 영어 독해 방식, 또 국어 독해법 이렇게 다 올려놨죠? 장르별로 다 올려놨어요. 장르별로. 그쵸? 속도법도 올려놨고 영어 독해 방식 14강 해가지고 다 올려놨죠? 저는 정말 딱 요것만 알려줘요. 요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쓰는지 같이 연습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떤 기계화, 그 친구를 기계처럼, 독해하는 기계처럼, 국어 읽는 기계, 영어 해석하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고액과의 단순한 방식입니다. 알겠죠? 요게 기본, 앞서 말했던 요게 기본 엔진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다,
뭐 국어를 있는 걸 다 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해 방식과 읽는 방식, 문제풀이 방식은 요즘에 하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독해 방식을 머리에 때려 박는 게 그러면서 어떤 머리 생각하는 걸 아예 굳혀버리는 게 과외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기본 우리 고3들한테는 아직은 안 통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 준비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해서 한번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좀 강의 길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